조이팔의 척건 강태용이 수십 명의 뇌물 리스트, 즉 조이팔 일당이 중국으로 도주하기 전에 내지는 중국의 도주에 있을 때 법조계와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 뿌린 돈, 검경에 뿌린 돈 리스트를 갖고 온다. 이래서 검경이 숨을 죽이고 있다. 이렇게 하는 보도들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검찰, 경찰 중에 조이팔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은 소수일 거라 믿습니다. 정작 조이팔로부터 의미 있는 큰 돈을 받은 사람은 정치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경의 뇌물 리스트에 중심을 맞추어서 보도하는 태도나 일부 언론이에요. 한마디로 그 부분이 마치 조이팔 문제의 본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대한 주범을 두고 한마디로 종범으로서 이 사태를 마무리 짓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검경 간에 마치 싸움을 부추기는 따로따로 수사본부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싸우려고 한다. 마치 불구경하듯이 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치라이트를 발목이 아니라 머리에 맞추어서 검경이 그렇게 해도 무난하겠다 생각하도록 권력을 행사한, 압력을 행사한 주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이팔 문제의 본질은 조이팔이라는 한마디로 허접한 인물이 의료기기 대리점을 만들어서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다단계 판매식으로 팔아주면 엄청 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수조 원을 서민들로부터 갈취해온, 거기에 또 유사 종교와 같은 것들이 이용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한국의 사법체계와 처벌을 무마시킨 그런 정치 권력이 뒤를 봐준 이런 사태였다고 봅니다. 정치 권력이 뒤를 봐주지 않았다면 조이팔은 벌써 고소 고발에 의해서 수백억, 천억 정도 넘어갈 때 깜빵에 갔을 겁니다. 근데 정치 권력이 뒤를 봐주고 있으니까 조이팔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그 배경이 거대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사기를 칠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10만 명에 가까운 서민들이 돈을 날리게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초기에 벌어졌을 때 일찌감치 조이팔 일가를 검경이 덮쳐서 수사하는 환경이 되었더라면 조이팔이 착취한 돈을, 갈취한 돈을 해외로 빼돌리지도 못하고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을 겁니다. 조이팔은 처벌되어서 끝났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막았던 구조들이 결국은 조이팔 배후에 있는 정치 권력입니다. 정치 권력이 그러니까 조폭과 검경이 덩달아서 춤을 춘 거죠. 물론 일부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조이팔 문제의 핵심은 조이팔의 척근이 리스트를 가져와서 검경에 제출한다면 그야말로 한마디로 몸통을 숨기기 위해서 깃털을 가지고 언론 보도용으로 뿌려대는 장난에 언론이 놀아나는 겁니다. 언론의 보도 태도부터 고쳐야 조이팔 문제가 밝혀지는 겁니다. 조이팔 문제에 빗대어서 사기, 불법, 권한남용행위, 회사의 재산 낭비 등의 매우 엄격한 미국의 사법체계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 조이팔과 비슷하죠. 폰지 사건을 대해서 미국의 대법원은 악마 같은 범죄라면서 사기를 일으킨 메이도프 회장에게 15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2008년에 650억 달러, 즉 하나 81조 원 규모의 미국 월가 최대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지른 그런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악한 위장기업인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회와 격리시켜야 되고 경종을 울려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또 미국의 대표적인 회계부정을 저지른 월드콘과 엔론 사태 때 CEO들이 받은 횡령을 다 수십 년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미국의 사업가인 숄람 와이스가 보험회사에 대해서 5억 5천만 불의 사기죄를 저질러 845년을 받았습니다. 즉 기업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고 845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조이팔 같은 사건이나 유병헌 같은 사건에서는 이런 정도의 엄격한 사법체계 그리고 수사체계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정치 권력이 개입되지 않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한국에서는 꿈과 같은 이야기죠. 이것도 미국 정치 개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어제 미국 정치의 품격이 드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300만 명 이상이 시청한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가 힐러리 후보의 최대 약점이었던 이메일 게이트, 즉 힐러리 후보가 국무장관 때 공적인 이메일이 아니라 사적인 이메일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했다. 미국 사회에서는 공과 사가 엄격하기 때문에 사실 이 처벌의 대상입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많은 어제 미국의 언론들은 버니 샌더스가 힐러리에게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질 거라고 봤습니다. 사실 아직도 힐러리가 흔들리지만 버니 샌더스에 비해서 좀 많이 앞서고 있고요. 뒤스쳐진 샌더스로는 어제 온갖 공격을 주도해서 힐러리를 흔들어야 되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런데 샌더스가 이 다른 후보들의 사회자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힐러리가 좀 코너에 몰리니까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샌더스가 이 힐러리를 몰아세울 거라고 봤는데요. 그리고 힐러리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샌더스는 모두의 예상을 끄는 발언을 했는데요. 국민들은 그놈의 이메일 논란을 듣는데 지쳤다. 언론도 문제가 있다라고 힐러리를 감쌌습니다. 이제 제발 중산층을 살리고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토론에 집중하자라고 했습니다. 뜻밖의 제안에 힐러리 나도 그렇다. 정말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환한 얼굴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샌더스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이 대목에서요. 샌더스는 어제 사실 토론회 결과에서 힐러리 다음으로는 잘했지만 샌더스가 나았다는 언론도 몇 개 있었지만 다수는 힐러리가 앞섰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은 의미가 없죠. 이 두 사람이 사실 지금 유력한 후보들인데요. 샌더스는 자신의 손실을 감수한 채 힐러리에게 결정타를 가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힐러리가 할 말이 없고 위법을 저지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은 사소한 실수일 수도 있고 또 큰 실수일 수도 있지만 대선에 나선 사람들의 이 미국의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하는 데는 그야말로 과거사이고 별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샌더스는 이것을 키우지 않고요. 힐러리와 정책적인 토론을 벌였습니다. 저는 샌더스라는 사람이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좌파라도요. 진짜 이렇게 품격 있는 좌파라면 한국 사회에 진보 좌파들이 아마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저지르고 있는 좌파들의 행태와 미국의 이렇게 품격 있는 좌파 간의 거리는 너무나 먼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이요. 이렇게 되기 이전에 내부에서 지금 폭스바겐에 벌어지고 있는 공급 유용, 비용 부풀리기, 그리고 사내 부패 이런 문제들에 대한 내부 제보자 등에 대해서 한마디로 해고하는 등의 보복을 가하고 철저하게 탄압을 했다는 겁니다. 보통 독일 사람들은 이렇지가 않은데요. 이 폭스바겐이 이번에 이 배기량을, 그러니까 이 배기 문제에 있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속이는 소프트웨어를 부착을 시켜가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친환경 고연비 디젤 엔진을 사기친 배경에는 회사 내부에 이미 썩을 대로 썩은 기업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고, 내부의 경영 다툼이 이런 내부의 양심적인 제보를 탄압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세상이
영원한 1위는 없고요. 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라는 스위스 금융회사에서 컨설팅도 많이 하죠. 중국의 중산층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중산층 인구를 추월했다. 이렇게 보도가 났는데요. 사실 이런 보도는 이렇게 보도하게 되면 굉장히 왜곡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중산층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졌다. 세계 제일 많죠. 대륙별로 보면.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중국의 인구가 16만 명인데 그 중에서 중산층이 1억 900만 명이면 그럼 상류층은 수백만 명이 불과할 거고 그럼 1억 한 1000만 명 빼고는 1억 한 2천만 명 빼고는 나머지는 다 빈곤층 아닙니까? 자, 미국의 인구가 3억 5천이 안 될 건데요. 그 중에서 9,200만 명이 중산층이면 자, 미국에 뭐 상류층도 있을 거고 미국에 한 1억 명이 중산층 상류층이면 어느 나라가 빈곤층이 훨씬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보도를 할 때는 한마디로 그 나라의 상류층, 중산층, 빈곤층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보여주면서 보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어떤 보도에 속아서 오늘날 중국이 세계 최강 강국이 된다, 중국 경제가 성장한다라는 환상을 갖게 됩니다. 남미 세 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전부 여성 대통령이 있는데요. 이 여성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 폭락하고 그리고 각종 부패, 수뢰 의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적인 물가나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자, 남미의 여성 대통령이 지배할 때 이 남미 강국 세 나라가 여성 트리오 대통령이 있었다. 이렇게 칭송받았는데요. 어느 날 이 부패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데 결국 정치인이 여성이 중요하고 남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부패에서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남미의 브라질의 경제가 한때 굉장히 성장하면서 브릭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선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 사회의 투명화 그리고 선진화, 체계 이런 부분들을 갖추지 못하고 부패를 완벽하게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아르헨티나의 추락이 이미 70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똑같은 원인입니다. 지금과 같은. 극복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지금도 인플레가 물가 상승이 매년 17% 그래서 디폴트 상태에 가고 있고요. 칠레하고 브라질은 한마디로 부패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대통령 측근들이 부패에 연결되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려면요.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회의 부패 청산 지수, 투명화 지수 그리고 선진국으로서의 갖춰야 될 기본적인 체계가 갖추어져야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